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네 번째 영상,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안전기준의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서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양중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132조 양중기, 우리 법에서 정한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요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곤승크리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뭐지 암기할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이런 문장 전체를 다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곤승 크리 다섯 개가 양중기가 되겠다. 이 각각의 이 양중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다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있고요. 이동식 크레인이란 운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그 중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받는 기준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 수자동차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의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로,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요 네 개가 있습니다. 요 네 개까지 이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곤돌라란 발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또는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오르 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설비로서 승객용, 승객 화물용, 소형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이름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객용, 승객 화물용, 소형 화물용,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전격 하중의 표시. 양중기에는 기계의 전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세 개를 무조건 부착을 해야 되고, 다만 달기구에는 전격 하중만 표시한다. 참고로 모 건설사가, 제가 지금은 알지만 과거 이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할 때 모 건설사에서 이 달기구 꼭 뭉치에 전격 하중을 표시 안 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죠.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 방지장치, 권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방호장치는 양중기에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해둬야 되고요. 여기에서 승강기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롭 등은 이 승강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동일하게 양중기에 대한 내용의 방호장치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가방지장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로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만약에 없으면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훅 뭉치가 여기 달랑달랑 달리겠죠. 얘는 계속 땡기고 있을 거고, 그러면 체인이 끊어지거나 얘가 파손이 되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파손의 여지가 크죠. 그 당연히 이 파손은 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권가, 옮기는 거, 방지, 더 이상 감기지 않게끔 권가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 간격을 25cm로 둬라. 다만 직동식은 0.05m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다 걸릴 수 있는 게끔 해놔라. 이렇게 내용이죠. 실제 이동식 크레인이나 타워 크레인 자세히 보면요. 멀리서라도 좀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형태도 있고 이렇게 네모로 된 형태도 있고 또 요새는 전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기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밸브의 조정,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 압력 사슬 방지 안전밸브에 대해 전격 하중을 그 걸 때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예, 전격 하중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해지 장치의 사용, 요 이제 탁탁탁 걸리는 거, 원복 기능이 될 수 있는 요 지금 걸리는 거, 요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사각의 제한, 지부가 지금 요걸 지부라고 말합니다. JIB, 요게 지부고요. 이거를 경사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전 각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얘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이쪽으로 전도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유지를 해라. 이 각도에 대한 내용은 제조사의 그 명세서나 또는 구조검토 등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여기에서 나오는 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크레인이 아니라 제조업 현장이나 철골 현장 이런 그 큰
현장, 제조업 현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 접촉과 방지를 위하여 감시를 두고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의 사이 안전 공간이 40cm 이내로 되도록 바닥에 표시하고 안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만약에 이거 쭉 갔을 때 사람이 사이에 빠져나갈 얘가 그냥 밀면 이분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40cm 정도 몸이 옆으로 서가지고 얘를 피할 수 있게끔 안전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 풍속이 평균이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풍속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5개에 설치하고 있는 주행 크레인,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우리 선박들 이제 하는 항구에 그 컨테이너선 같은 거 오르고 내릴 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또 제조업 현장에서 철골 현장 제작 현장 같은 데 가면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141조가 이제 중요합니다. 141조가 중요한데 이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조치를 해야 된다. 1.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를 해놓을 것. 비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작업 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사실 저는 현장 산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4번이 안 되면 실현적으로 위험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뭐 하부 통제도 안 돼요. 위로 지금 크레인으로 중량물 뭐 1톤, 2톤짜리 철구를 지금 뜨고 내리고 하는데 뭐 공간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반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갈 수밖에 없죠. 지나간다는 건 사람 머리 위로 지난다는 건 법을 위반한 거기도 하지만은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공사가 그렇게 되게 힘듭니다.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크레인의 성능,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치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규격품인 조립형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지금 141조는 면접 때도 나왔었고요. 1차 때도 나왔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조 타워 크레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타워 크레인이 이동식 크레인 가기 전까지 지금 146조까지 이렇게 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타워 크레인은 벽체 지지, 와이어로프 지지가 있습니다. 벽체 지지, 와이어로프 지지 같은 경우에 면접 때도 나왔었고요. 1차 때도 나왔었고요. 2차 때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처면 심사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그리고 제조사의 설치작업 명세서를 따라 설치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대로 설치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에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하도록 하고 요새 이제 앙커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앙카로 뚫으죠.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얘를 쭉 타설해서 올라가는데 이 슬라브가 어저께 타설했어요. 그럼 이게 강도가 나올까요?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이거는 설치를 못하죠. 못합니다.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양생이 돼야 되는데 이 슬라브면이. 그리고 이제 타워 크레인 와이로프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두 개, 1번, 2번 똑같고요. 이 1호, 2호가 똑같고, 그 다음에 와이로프로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으로 사용할 것. 수평면에서 60도 각도 여기입니다. 여기. 60도 각도 이내로 하되, 기준점은 4개소, 이게 지금 평면으로 그려져가지고 4개소로 할 것. 그리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와이로프와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각도와 장력을 갖도록 하고,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이때 클립, 샤클의 고정기구는 한국 산업표준 제품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한 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해야 된다. 가공전선, 그냥 고압전선입니다.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요거가 와이로프 지지 방식의 준수사항이고, 요게 타워크레인 벽지 지지 시의 준수사항입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에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주행 크레인 또는 선의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5m 이상 해야 된다.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꼭 봐주시고요.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 요거는 나왔었습니다. 1차에서 객관식으로. 그리고 건설물 등의 벽체의 통로 간격은 다음 각호의 간격을 0.35m를 이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0.3m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크레인 거더,
걷어는 수평제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 같은 개념입니다. 크레인의 걷어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걷어의 간격, 크레인 걷어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입니다. 146조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원동기 회전축에 대한 사항, 타워 크레인 지지에 관한 사항, 조립 시 등의 작업 시 조치 사항 등과 더불어 A급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각부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인양을 화물이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을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인양함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요 5개 킬이 암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는 무선 원격 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 사용할 것, 안전 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의시킬 것,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도는 있진 않은데 요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에서는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안전 밸브를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해서 전격 하중 이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경사각을 제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좀 봐주시고요. 이동식 크레인은 사실 이거 말고 나올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이것만 나와 있어서 그 리프트. 리프트는 권가 방지 장치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 전격 하중 이상을 했을 때 울리거나 아니면 동작이 멈추죠. 비상 정지 장치 등이 리프트의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트 청소시. 피트가 이 리프트가 들어가는 쪽에 안쪽 그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PIT인데 승강로에 각자 또는 원목을 설치할 것, 바닥 등을 청소를 종종 해야 되거든요. 이게 건설 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운반고를 놓고 회전 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구동 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을 해놓을 것. 그리고 붕괴 등의 방지. 순간 풍속이 초당 35m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30m, 얘는 35m죠. 여기서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문제 내기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게 보면 1차 객관식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총괄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는 받침수를 중과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의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조립 등의 작업, 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할 경우의 내용이 기계 설치, 조립, 해체 시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또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이 지휘할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표시를 해야 되고 날씨가 몹시 나쁘면 그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작업을 지휘하는 선임한 사람이 작업 지휘자인데 작업 지휘자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를 해야 되고요.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사항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승강기, 리프트와 더불어 초당 35m, 크레인은 30m였습니다.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받침수를 중간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진 것을 방지해야 된다. 참고로요, 초당 35m면은 거의 그 국가 위기 수준입니다. 초당 35m라는 거는 사실 우리 육지 내에서 봤을 때 되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 태풍이 오면요, 35m 가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내륙으로 진입을 하면 이제 그 되게 그 강도가 적어지잖아요. 줄어드는데 보통 10m, 15m 정도 되면요, 큰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정도고 일부 입가판들이 확확 쓰러지는 정도. 15m 넘어서 한 20m 정도 되면요, 나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간판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붙여놓은 간판들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초당 35m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초당 30m면은 사람이 못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가 위에 리프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163조 와이로프 등의 달기구의 안전계수. 달기구 안전계수는 정의가 나왔습니다.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안전계수라 하면은 하단 하중, 안전 하중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최대 강도, 그 다음에 그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인계치, 이거의 그 나눗셈, 그러니까 이제 분자 분모에 앉혀 있는 게 안전계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탑승하는 운반구는 10 이상, 안전계수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 15, 34, 15, 34입니다. 근로자, 화물, 훅, 샤클, 그 밖의 경우. 발기구의 경우 최대 허용 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근로자의 와이로프의 절단 방법.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되고 가스 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와이로프가 손상이 되고 그것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절단기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음매가 있는 와이로프 등의 사용 금지고요. 늘어난 달기체의 사용 금지. 이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랑 달기체인 체인의 사용 금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 금지.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 고리거리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때 이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서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 용구를 구매하거나 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물 적재 시의 조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걸 읽어보시면 되게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법에는 이러한 문구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나와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 법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분해분배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 차량 하용 운반기계 등의 이송은 건설기계의 이송과 거의 유사한데 요 읽어보면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할 것. 가설대 등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7조 싱커나 내리는 작업, 차량 하역 운반기계 등의 단위 화물 무게가 100kg 이상인 것. 요게 또 이 객관식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100kg이 아니라 120kg 이런 식으로. 100kg 이상인 것은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걸 금지시킬 것.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하면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허용 하중 등의 제한, 초과의 제한, 허용 하중, 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 램,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 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 허용 하중의 정의를 좀 보시라고 제가 칠해놨습니다. 지게차는 일단 지게차는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헤드가드, 백레스트가 설치돼야 됩니다. 우리 법에 보면 지게차는 그렇게 설치가 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조등, 후미등,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 감지기, 헤드가드, 백레스트가 설치가 돼야 되고 헤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광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등본포 정하중, 등본포 골고루 받는 하중, 정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균일하게 들어오는 하중이죠. 상부 틀의 각 계부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그리고 앉아서 좌승식, 그리고 서서 하는 것, 입승식은 각각의 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대로 기준 이상으로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백레스트, 요게 백레스트인데 요게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설치가 안 되고 사용하시는 데도 많아요. 어디 촌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백레스트가 설치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근로자는 자석 안전띠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 나와 있고요. 넘어가고 연결장치. 자,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고소작업대, 지게차, 항타,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 보셔야 돼요. 구조기준,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 시의 준수 사항, 어떤 설계 지침 등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는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소작업 등의 설치 등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6조를 보면 4개입니다. 4개. 자, 여기 보시면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코에 해당하는 걸 설치해야 돼요. 각 코.
호에 해당하는 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구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소 작업대 구조 기준. 구조에 대한 사항이고 이거는 설치 시 준수 사항, 설치할 때 준수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이동 시 준수 사항, 이동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사용 시 준수 사항. 그러니까 구조, 설치 시 준수 사항, 이동 시 준수 사항, 사용 시 준수 사항. 요 네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요 노란색을 일일이 다 칠해 놓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내용은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와이어로프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되고 와이어로프는 체인의 안전율 5 이상으로 할 것.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 이상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공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구매 최대 지면 경사가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전격화 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의 끼임 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조작반의 스위치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방향 표시를 유지할 것. 설치 준상, 바닥과 고소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급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이동 시 준상,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대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을 할 것. 사용 시 준수상,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한 작업에 위해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 등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업대 등의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질을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전격 과정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작업대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작업대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대를 안전대에 연결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4회 산업안전지도사에서 기계 쪽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고소작업대가 과거에는 사실 현장에서 이동식 기계를 사용했지 이거를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 CJ용 고소작업대 현장용으로 렌탈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합니다. 영세한 업체든 조그만 업체든 무조건 이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사고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고소작업대는 차량계 고소작업대, 진입식 고소작업대, 시지형 고소작업대,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고소작업대가 3개인데 이 3개에 대한 사항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제형 고소작업대만 생각하는데 차량계 고소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물오프 등의 점검. 화물 자동차의 진거리로 사용하는 서물오프 등은 작업 순서와 순서별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되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되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객으로 다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덮개 벗기기나 로프 풀기 작업을 해야 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서물오프 등을 교체를 해야 된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할 때, 이 요거랑 좀 유사합니다. 요렇게 이 파이프가 좀 들어왔었는데 파이프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얘는 파이프가 이제 이게 굴림이 되잖아요. 얘는 굴릴 수가 없지만 이 굴림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맺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올라가셔서 얘를 풀고 밑에서는 얘를 이제 받으시려고 밑에 계셨어요. 보통 이걸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위에서 풀고 계셨는데 이거 풀과 동시에 이 관이 굴르면서 이렇게 1단만 있지 않았거든요. 2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위에 거가 좀 굴르면서 밑에 있는 분이랑 밑에 분이 잡으려고 그걸 손으로 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손을 잡으시는 사이에 이 파이프와 손과 그리고 지금 요거 있죠. 요걸 뭐라 해야 될까요? 날개라고 해야 되나요? 요 난간 같은 거. 여기 사이에 꼈어요.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그 산재로 들어갔는데 실제 그런 사고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령에 전하고 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추락, 뭐 어떤 물론 타기, 항발기 이런 것만 실제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소소하게도 이런 사고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컨베이어는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를 갖춰야 되고요.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다. 비상정지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서 위에서 있는 경우에는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컨베이어는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된다.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을 사용해서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는 전도등을 설치해야 되고 낙하물 보호구조, 전도등의 방지 조치, 그리고 접촉 방지를 해야 되는데 낙하물 보호구조를 해야 되는 거에는
토사 등이 떨어져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 상발기로 선정을 한다. 이게 낙하물 보호 구조를 해야 되는 건설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는 안 되고,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괜찮다. 사실 유도자를 배치해도 사람이 막 이렇게 출입을 하면 안 되죠. 관계된 근로자 외에. 그리고 차량 건설기계 이송은 아까 하역 그 건설기계 이송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승차수 외에 탑승 금지, 안전도의 준수. 이 참고로요. 지게차를 이 뒷부분을 이제 현장용으로, 과거 일본식 재래식 용어로는 이제 오모르라고 하는데, 뒤편에 카운터 웨이트를 또 올려요. 그러니까 지게차가 뜰 수 있는 그 함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게차에 포크가 쑥 들어가가지고 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들릴까 봐 일부러 여기 뒤에다가 뭐 500kg짜리나 200kg짜리나 그런 중량물을 여기다 임의로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를 뜰면서 얘가 뜨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다. 주 용도의 사용 제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굴착기도 마찬가지고. 붐 등의 강화 위험 방지, 안전블록 형태입니다. 여기서 고인목 같은 안전블록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가동되거나 떨어질 때 근로자가 깔리지 않게끔 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항타 항발기. 최근에는 항타 항발기가 국토부 쪽에 나와 있는 지침이나 기준에서 워낙 빡세져가지고 워낙 이제 그 엄격하게 돼서 최근 사고 사례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항타 항발기 또는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단 곽호사에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1항에. 2항에는 조립 해체할 시에 점검사항.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립 해체 때 준수사항이고, 2항은 점검사항. 그 다음에 209조는 무너짐 방지. 요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준수사항, 항타기 항발기에는 권상기 쐐기 장치, 역회전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항타기 항발기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 밖에 조립 해체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이 요 세 개가 준수사항이고, 점검사항이 이제 조금 이 암기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본체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권상형 와이로프 드럼 및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 이상 유무, 본체 부속 장치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본체 부속 장치 부속품의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 요 6번, 7번은요, 제가 지도사 공부할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2022년에 이제 지도사를 취득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하고 그때 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짐의 방지.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 받침 등의 지지구조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물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내력을 보강할 것.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져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 이동하는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을 고정할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 고정시킬 것. 5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타 항발기 권상 와이로프 안전 계수는 5 이상이고요. 권상형 와이로프 등의 길이. 이게 이제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았는데 1차에서 일단 나왔었고요. 이 항타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로프, 권상, 그러니까 들고 내리는 권상용 와이로프에는 권상장치 이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로프 형태가 아니죠. 와이어입니다. 이거죠. 와이어.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 견고하게 고정할 것. 이렇게. 그리고 권상의 와이로프에 추 해머 등의 연결은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 견고하게 할 것. 그리고 클램프, 클립은 한국 산업표준에 그 준하는 것을 사용을 할 것. 그리고 도르래에 부착, 항타 항박에 도르래 뭉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 브라켓, 샤클 및 와이로프 등을 견고하게 부착을 해야 되고요. 항타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축간 거리를, 이거를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게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15배라는 숫자를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수직 면상에 쓴다. 왜냐면 이렇게 놓지 않으면 이게 꼬이거든요. 꼬이면 와이로프가 변형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시 조치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압축 공기를 동력으로 하는 항탄발기 같은 경우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증기 호수, 공기 호수와 해머의 접속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 호수를 해머에 고정시키고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위치에 설치할 것. 항탁이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로프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확실하게 장치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지를 시켜둬야 한다. 이 내용인데, 지금 이 212조, 216조, 217조에 대한 내용은 항타기가 지금 보시면요. 어, 여기 끝에다가 말뚝등을 걸어서 말뚝이 뭐 무겁단 말이죠, 당연히. 이거를 훅 쳐내려요. 그러니까는 이 와이로프가 그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와이로프가 파단되거나 마모되거나 손상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쭉 감아 올렸다가 달아져 있죠, 지금. 달아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말뚝 같은 게. 쭉 달아져서 이렇게 감아 올려서 건강하고서는 한 번에 풀어서 훅 찍어 내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하게 지금 이 각각의 내용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12조, 216조, 217조와 같은 내용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파단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견고하게 2회 이상 남기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15배 이상 둬야 되고 수직 면성이 있어야 되고 해야지 그렇게 치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파단되거나 말뚝이 옆으로 비껴나가거나 그런 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굴착기. 굴착기 참 중요하죠. 좌우미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를 갖춰야 된다. 후사경과 후방 영상 표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자석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잠금 장치의 체결등이 퀵 커플러. 요새 커플러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착기를 이 바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요, 이거 바가지 버킷인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굴착기로 별의별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플러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과거에는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은 미국제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앞에 달리는 것만 따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금액도 많이 싸졌고 예전에는 뭐 요거 앞에 하나만 해도 뭐 1,500만 원짜리였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 뭐 500만 원짜리도 많이 생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굴착기 인양 작업 시 조치사항 건설안전 14회 2차 때 나왔던 내용이죠.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 등의 달기구, 훅 걸쇠 등을 말한다.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기계일 것. 굴착기의 제조사에서 정한 전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달기구의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그리고 인양 작업 시 이 사용 시 준수 사항에는 굴착기 제조사에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집안에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 작업할 것,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전격 하중을 넘지 않을 것. 이 5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 산업용 로봇.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을 작동 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란 매니플레이터의 작동 순서, 위치, 속도의 설정, 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입력하는 내용이죠, 교시가. 이 기계한테 어디서 어디부터 잘라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용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 그 지침을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로봇의 조작 방법의 순서,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 속도, 규모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상황의 조치,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사 기계안전 2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한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 등의 작업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이 산업 로봇 운전 중 위험에 방지에 관한 사항은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 그 다음에 안전 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가문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로봇의 수리, 검사, 조정, 청소, 급유, 결과의 확인 등 수리, 검사, 조정, 청소, 급유, 확인 작업을 할 때는 정지를 시켜야 되고요. 기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가야 되고요.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보통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동 스위치 등의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LOTO, 락아웃, 택아웃에 이 로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는 칠해놓긴 했는데 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위한 방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 제가 말씀드릴 때 속도는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하면서 안전보건규칙을 약 6회독 또는 7회독 정도 했을 때의 속도랑 거의 지금 제가 하는 속도랑 비슷합니다. 한 5회독 정도 넘어가시게 되면 눈에 들어오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회독이 가능할 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안전보건규칙을 약 10회독 정도 했는데 읽어보시다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실 처음 공부할 때 두 번만 보고 그 이후에는 저는 사실 만화로 보는 거를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만화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요 만화에 되는 내용을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사실 글을 읽고도 이해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만화로 된 거를 좀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보면 사실 좀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써만 있는 그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을 사서 보곤 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안전보건규칙 두 번째 안전보규칙 네 번째 영상에 안전기준의 두 번째 영상에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예범 예방에서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